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분기 감독입니다. 산에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기 쓰듯이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도 기록 차원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기를 쓰다 보면 그거야 뭐든 다 괜찮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걸 함께 나눌 만큼의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이냐 아니냐, 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좀 인사이트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계속 찍어서 올리는 게 맞는가 하고 순간 살짝 묵상을 해봤어요. 알고 보면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깨달음이랄까 하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어떤 큰 깨달음이나 울림이 있을 만한 대단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주 소소하고 사소하고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그러면서도 뻔히 다 알만한 아주 그냥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진리 같은, 다 아는 얘기 같은 그런 뻔한 얘기들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거를 혼자 개인적인 일기로 남기는 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거를 공유하고 이걸 공개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다가 문득 그 부분에서 묵상을 하다가 깨달음이 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뻔한 얘기, 또 뻔한 진리, 정말 흔해 빠진 뭔가의 얘기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흔한 얘기들일지라도 그게 내 경험이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세상 사람 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공감 못하면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는 게 되듯이, 아무리 뻔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게 내가 직접 겪고 내가 느낌을 느끼면서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울림이 크게 왔던 내용들은 본인에게는 완전히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어떤 특별성,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큰 사건이냐 아니냐, 얼마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얘기했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무리 흔해 빠진 얘기고 아무리 다 아는 얘기 같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어떤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그런 깨달음 같은, 또는 소소한 어떤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아주 별것 아닌 일들일지라도 내가 한순간에 거기에 탁 어떤 울림이 와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왔거나 내 삶에 그게 뭔가 그게 큰 어떤 내 삶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게 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할 때는 나에게는 다른 얘기죠. 딴 사람들 아무리 흔한 얘기를 할지라도 나한테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는 흔한 얘기라는 게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개인적인 것, 가장 사소하고 가장 개인적인 것은 알고 보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일 수 있죠. 그래서 얘기에 어떤 임팩트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그 부분을 겪었을 때 내 경험이, 내 느낌이 강렬하다면, 또 내 느낌이 진솔하게 진정으로 나는 그 부분을 느낀 것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대단한 어떤 울림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별것 아닌 소소한 얘기 같은 얘기도 일단은 내가 울림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관점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어떤 그 지극히 지대한 어떤 관심과 그런 어떤 그 흥미로운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관측을 하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행동이 다 흥미진진해질 수 있죠. 근데 나에 대해서 내가 패배적이고 되게 나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나를 보는 게 하찮아 보이고 되게 초라해 보이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얘기가 다 재미없죠. 하나도 울림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매력도 없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되게 관심이 많은 어떤 그 상태에서 나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함이고 다 새로움이고 모든 게 다 그저 흐뭇한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점이 내가 나를 비참하게 초라하게 아주 별것 없이 생각한다면 내가 뭔 얘기를 해도 하나도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 가득한 사람들은 나의 모든 일상이 소중하죠. 그런 관점에서 내 얘기가 정확하게 딱 나를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건들이 흥미진진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또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라고 하는 내가 아닌 상대를 바라볼 때도 똑같잖아요. 내가 아닌 상대에게 내가 관심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관심사항이 되죠. 더 궁금해지죠. 자꾸 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예뻐 보이죠. 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조차 다 귀엽고 예뻐 보이죠. 그렇게 내가 관심을 두면 관심을 두는 사람에 관련된 관심을 두는 그 일에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흥미진진해 보이고 그때부터는 재밌어지는 거죠.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제 자신의 어떤 삶이나 이런 소소한 얘기들이 아무리 그 일상적인 남들이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나에 대해서 경험한 나의 개인적 경험이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이거 정말 나는 문득 깨달았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고 내가 완전히 그냥 대박하고 이렇게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진정으로 진심에서 그렇게 우러나서 그런 경험을 얘기할 때는 본인은 거기에 흠뻑 빠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똑같이 상대도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다 재밌어지는 거죠. 특히나 내가 흥미있어하는 것들은 더 흥미있게 바라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이 통하는 사이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면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다 재밌게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닐까에 대한 그 의구심이나 의기소침해서 내가 아주 위축돼서 얘기를 못하는 것보다 그래 나는 내가 이 경험한 이것이 너무 나한테는 소중하고 내가 이게 정말 나는 지금 아주 이게 뭔가 나누고 싶어 라는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나를 바라보는 대상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얘기에 대해 공감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게임 끝이죠. 그러면 좋아하는 것, 뭔 얘기를 해도 수다 떨어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상대라면 내가 뭐 아무리 대단한 얘기를 해도 그냥 귀찮은 얘기인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이 많냐 하고 그냥 듣기 싫은 거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나를 싫어하는 대상에게는 뭔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안 먹히죠. 내 일상도 아무것도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는 어차피 소통이 안 돼요. 공감이 일어나고 공명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차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나 이게 그 서로가 소통되는 일이라면 그런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뭘 해도 다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나누고 싶은 거죠. 그냥 올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올린다. 연예인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라이브 켜놓고 공연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라이브는 켰는데 그냥 켜놓은 상태로 졸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잠방을 했다. 자는 거를 뭐 몇 시간씩 그렇게 틀어놔도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예.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냥 잠자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그거 자체로 좋다 이거죠. 함께 있는 것, 나누는 것, 삶을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뭐 인사이트가 있거나 뭐 무슨 말을 해줬거나 뭐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그걸로 좋다 이거죠. 그런 상대들과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은 만들어진다. 모두 각자의 세계에서 그렇게 서로가 참여자가 되고 관찰자가 되는 관계로 서로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차피 좋아하는 얘기, 내가 어차피 깨달은 얘기를 나눈다고 했을 때 상대가 관심 없으면 안 들어줄 것이고, 상대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뭔 얘기를 해도 다 좋아할 거라는 전제가 돼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가릴 게 없겠죠. 다 할 수 있겠죠. 온갖 수다를 다 떨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내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몇 사람한테 내가 막 신나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서 내가 있었던 일들을 막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하거나, 그게 뭐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든 없는 내용 상관없이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얘기를 풀어놓고 있는 그 과정에서 상대의 그 피드백이 나한테 오고 있는 것들이 내가 느껴지는 그 순간 나는 점점 더 매력이 빛나고 더 자신 있어지고 더 신나게 흥미진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내 기운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사람하고의 소통으로 인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신나서 얘기하는 내용을 그 내용만 봤을 뿐인데, 그러니까 둘만이 얘기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만 일어났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이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관찰자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참 보기 좋네, 아주 둘이가 엄청 친한 사이인가 보네, 너무 행복해하고 있네 하면서 저쪽에서도 흐뭇해하면서 이 얘기에 나도 모르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나도 듣고 싶다 이거죠. 너희 그 행복한 그 얘기에, 너희 그 수다 떠는 그 어떤 흥미진진한 뭔가에 나도 좀 솔깃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서 구경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 분위기가 좋아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한 사람, 나는 이 한 사람만 보고 얘기했을 뿐인데 점점 듣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느끼면 뭐냐면 내 공명, 나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공명의 그 에너지 증폭 그 회로가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는 주파수가 맞아지는 게 많아지면, 같은 진동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아지면 내가 더 증폭되는, 이 에너지가 더 증폭되는 놀라운 에너지 법칙이 있어요. 공명하는 그 주파수의 같은 그 어떤 진동자들, 주파수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최초의 소리가 여기만 일어나던 소리 같아도 점점 울림이, 여기도 울림 하면서 스테레오처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같이 주고받는 진동으로 확산되면서 이게 보편적 어떤 그 공감대로 전체 울림으로 확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보통 아나운서들이 처음 들어오면 신입 아나운서들 아주 다 나름 다 아주 꽃단장하고 다 이렇게 세련돼 보이지만 신입 1년차들의 그 모습을 보면 촌티가 줄줄 흐른다 이런 말들 해요. 올 때 엄청 신경 쓰고 꾸미고 왔는데 그렇게 찍고 나면 왠지 모르게 신입들은 얼굴에서 촌티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력이 점점 오래돼서 2, 3년 넘어가고 쭉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얼굴이 확 피면서 굉장히 이제
진짜 세련된 얼굴로 바뀐다. 이런 게 다들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다 하는 말이 방송가에서는 카메라 마사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카메라 마사지.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점점 느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사지 받듯이 얼굴이 핀다 이거죠. 내 에너지가 점점 더 피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얘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들어줄까?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질까? 또 내가 이러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얼마나 매력 있어 볼까? 이런 그 고민이 있다면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된다 이거죠. 내가 매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서 매력이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나의 모든 삶에 내가 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생기를 담아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그렇게 그냥 살아내는 것들이 나에 대한 모든 삶이 흥미진진한 눈으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관점에서는 다 특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특별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에너지가 그때부터 기세가 펼쳐서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 기세로 인해서 나하고 내 제대로 된 내 빛깔, 나의 파동이 그대로 제대로 전달되는 내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당당해지면, 그 당당함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 그 에너지의 파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딱 맞는 사람이 그걸 보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워킹을 하는 그 모습인데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워킹을 하는데 그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막 자신 없어하고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걷는 모습을 쭉 찍다가 점점 더 어깨 피고 더 당당하고 더 멋지고 세련되고 더 나는 우아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자세를 걸어가는 중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수줍어하고 되게 막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나는 초라해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걷는 상태를 그대로 가면서 계속 점점 더 나는 더 당당하고 더 매력 있고 더 우아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다라는 느낌으로 더 당당하게 쫙 펴고 걸어가는 이 모습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걷는 모습인데 딴 사람 같아 보여요. 완전히 딴 사람이거든요. 쑥스러워하고 초라해 보이고 자신 없어하고 그렇게 걷고 있을 때 그 모습에 그 사람의 에너지 아우라가 그냥 얼굴에서, 이 사람의 얼굴에서 그냥 이런 사람이란 정체성이 하나가 있는데 우아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당당하고 쫙 그렇게 걸을 때 그 자세로 바뀌는 그 순간 걸어가는 모습에 머리도 휘날리고 탁 하는데 사람이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얼굴이, 저도 보는 내내 같은 사람 아니었는데 딴 사람 아니었어. 처음 사람은 얼굴도 좀 살도 찌고 뚱뚱하고 몸매도 좀 그랬는데 같은 사람, 옷도 같이 입었지만 딴 사람 아니야?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세련되고 되게 얼굴도 뭔가 좀 이렇게 젊어 보이고 더 어떤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사람인 거죠. 걷는 자세 하나만 가지고. 다르더라.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가 당당하게 멋지게 나는 매력있게 나 자신을 그렇게 내가 보기 시작하면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딴 사람으로 완전히 봐버려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매력있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얘기를 내가 당당하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내 스스로에 대한 경험을 내가 진심에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진짜 내가 이런 거였어 하고 막 흥미진진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럼 그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돼 있을 때 딴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매력 있는 존재로 대해주는데, 이게 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대화가 또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이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이 에너지가 옆으로 확산되면서 점점 더 내가 더 확장되는 느낌, 내 매력이 더 상승하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많이들 보면 처음에는 다 좀 이렇게 뭔가 좀 엉성해 보이던 사람도 점점 계속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아우라가 나오듯이, 특히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다 뭐 난다 긴다만 내노라 하는 연예인들을 섭외를 했지만 처음에 찍으면 다들 막 그냥 자기 캐릭터도 못 찾고 막 엉성해 보이고, 뭐 저 사람 여기 왜 나왔나 할 만큼 되게 좀 뭔가 자기 어떤 그 매력이 없는데 계속 그냥 고정 멤버로 찍다 보면 피어나죠. 확 피면서 그 사람 매력이 그냥 유감없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 전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로 자리를 잡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능 PD들이 하는 말이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팔로우하면 돋보이게 돼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구든 간에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시간을 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계속 나를 지켜보는 자세만 내가 나한테 믿고 그렇게 계속 나를 뭐라 그럴까 지켜봐 준다면 당연히 내 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점점 더 내 매력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을 계속 카메라로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듯이 이렇게 쭉 비춰주면 그 사람의 어떤 면이든 간에 고유의 그 사람만이 가진 매력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렇고 한 사람이 주인공 관점에서 팔로우하면 누구나 다 그 사람만이 가진 매력들이 나오더라고요. 선천적으로 뭐 어떤 장애가 있든 뭐 얼굴이 뭐 못생겼든 뭐 잘생겼든 다 상관없이 주인공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계속 그렇게 꾸준히 지켜봐주면 이 사람이 가진 그 에너지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그 관측 대상으로부터 내가 관측당하고 있다, 누가 보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관측 행위는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행동들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 있는 대상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나에 대해 관심 있고 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관심 있어서 보고 있다라는 의식으로 내가 관측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카메라 마사지를 받기 시작한다 이거죠. 점점 내 매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든 간에 다 사람들은 공감하고 좋아하는 내용으로 바뀌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서로가 대화할 때 보면 어떤 내용들은 같은 연예인인데 같은 사람인데 아주 별로 막 그냥 매력도 없고 되게 귀찮아하고 되게 피곤해하고 막 그게 대해서 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별로 울림이 없는데 어떤 내용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표정이고 뭐고 밝고 되게 막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좋아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들어주는 상대가 질문을 하고 들어주는 상대가 정말 친한 상대거나 정말 뭔가 진심을 다해서 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눈빛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런 에너지를 보내준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전부가 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되게 매력 있게 되게 다정하게 되게 정말로 흥미진진하게 이 얘기를 들어주죠. 한 사람이 어떻게 대해줬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관측 행위를 하는 사람이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당해진다라는 것,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런 소소한 내용들, 별거 아닌 내용들 얘기하는 걸 드러나 줄까라는 의기소침한 마음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당당해진다라는 얘기 자체가 누군가 나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뭘 해도 난 당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막 웃어가면서 막 그냥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내가 풀어냈다면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사람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함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걸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다 보편적인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에 진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 뻔한 얘기들인데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들 태반이잖아요. 우리가 뭐 진리라는 게 모르는 게 있나요? 다 알죠. 모든 진리는 다 흔해 빠진 얘기들인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정말로 깊은 공감을 받는 내용으로 들릴 때가 있냐면, 누가 얘기할 때 지겹게 또 저 얘기하냐 라고 얘기가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진리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그 상대가, 그 얘기하는 주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이걸 내 것으로 완전히 다 녹아내서 그걸 내가 탁 얘기할 때의 그 임팩트와, 그냥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좋은 말들 다 끌어다가 그냥 명언잔치 한답시고 막 좋은 말들 다 그냥 쏟아만 내고 있는, 지식잔치하고 있는 사람의 말은 다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 하나도 공감 안 가고, 그래 니 잘났다, 니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 얼마나 니는 잘 사는데 하고, 그냥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호응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깊은 지식을 많이 얘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명언을 많이 해주느냐에 대한 얘기도 아니더라 이거죠. 흔해 빠진 얘기 같아도 이 사람이 삶에서 진짜 우러난 걸 딱 본인이 직접 경험한 뭔가를, 나 정말 이런 거 정말 오늘 이런 느낌인데 대박 아니었어 하고 얘기할 때, 거기에 사람들은 전부가 다 공감하고 반응하더라 이거죠. 그러니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유명하냐 아니냐, 네가 얼마나 멋지냐가 문제가 아니다.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게, 내가 나를 얼마나 내가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얼마나 진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볼 때 흥미진진하게 모든 걸 보는 관점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다 뭘 얘기해도 나만의 특별한 얘기로 난 다 할 수 있죠. 그게 들어주는 상대가 마침 나를 좋아하는 상대가 하나가 있든 둘이가 있든, 또 이런 청중들이 만약에 들어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공명 효과가 일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의 울림이 더 확산되면서, 나의 매력은 카메라 마사지 받듯이 점점 더 하면 할수록 더 당당해지고 더 존귀해지는 어떤 아우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같은 얘기라도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계속 두고두고 들어도 아주 울림 있는 얘기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별거 아닌 같은 얘기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 신님들 하나 믿고 그냥 이렇게 뭐든 얘기해도 다 좋아, 다 들어줄래,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신님들 덕분에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우리 신님들 믿고 그 백으로 이렇게 그냥 제가 활짝 피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를 한번 드러내보자. 그러면 그 매력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내가 진짜 경험한 내용이고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냥 마구마구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